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비트코인 이야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김외현 리드 나오셔서요. 또 비트코인과 미국 대선 이야기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비트코인이 또 지난주도 뜨거웠죠? 지난주,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제가 나왔을 때, 계속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 수요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이 속도가 만약에 완화되거나 둔화되거나 하면은 이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정 신호이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는 현물 ETF에 이 들어가는 자금이 순유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팔았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ETF 중에서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상품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기존에 있던 거를 이제 그 ETF로 전환한 상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수료가 좀 높았어요. 이게 초기에서부터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레이스케일에서 빠지는 양이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는 뭐 결국은 이제 둔화가 됐다는 거죠, 이 속도가.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떻게 될지는 이제 또 오늘 밤을 한번 보고 내일도 보고 하면서 이런 좀 추이를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정됐다가 또 살짝 또 주말에 올랐다는 뉴스도 있었는데. 네, 뭐 오늘도 좀 오늘 오르긴 조금 했습니다. 오르고. 네. 네. 아직 계속 지켜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 현물 ETF에 유입되고 유출되고 하는 과정 상황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거기에 좀 영향을 주는 것 같네요. 네. 네. 기왕 ETF 얘기 나왔으니까 미국의 ETF 승인이 사실 이 모든 뭐랄까 모든 상황에 급등락 상황에 도화선이 됐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상승장이죠. 뭐. 네, 상승장의 네. 도화선. 네. 근데 또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예. 그때 또 비트코인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또 이슈가 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뭐 지금부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뉴스에서 어떤 후보가 무슨 얘기를 했다, 아니면 무슨 입장을 취했다, 또는 어느 쪽 정당이, 민주당 또는 공화당이 어떤 뭐 정책을 냈다, 이런 게 이제 계속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이 전문 매체들도 계속 기사로 다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올해 뭐 선거 11월 초일 텐데 그때까지는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보면은 전통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약간씩 공화당, 민주당이 스탠스가 다른 영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공화당은 조금 월스트리트에 가까운 것 같아. 금융인들은 공화당을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실리콘밸리 벤처 기업 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에 가까운 것 같아. 이런 느낌도 있고, 아직 다 스탠스가 있는데,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거는 어때요? 이게 보수 진보의 스탠스가 있는 그런 문제인가요? 지금 이제 월가랑 실리콘밸리를 말씀하셨는데, 저기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양쪽에 다 걸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양쪽 성격을 다 띄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어떤 시점에 단면을 내서 이게 지금 어느 쪽이냐 보면 약간 파랗다 볼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시점에 잘라서 보면 약간 빨갛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오늘 좀 뭐 그 얘기를 좀 풀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즘 관심을 끄는 건 트럼프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은 어때요? 3월 11일이었습니다. 미국 CNBC 방송에 아주 유명한 토크쇼죠. 스쿼크박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에 관한 거였어요. 이제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들이 예전에 했던 얘기랑은 많이 달라서, 그 어휘가 많이 달라서 좀 관심을 많이 끌었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crazy new currencies라고 했으니까 뭐 아주 인기가 많은 새로운 통화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크립토커런시라고 한 건가요? 크립토커런시라는 말을 했었고, 또 추가적인 형태의 통화, additional form of currency 뭐 이런 말도 했고,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많은 쓰임새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내가 그걸 굳이 없애야 될지 잘 모르겠다. 다시 말해서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은 이게 뭐 내가 이걸 탄압하는 정책을 펼칠 것 같진 않다 뭐 이런 뉘앙스를 풍겨서 이제 굉장히 우호적인 제스처다. 그래서
이 업계나 이 투자자들은 굉장히 반색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잠깐 보면은 이날 그 원래 이제 사회자가 있는데 제이 클레이튼이라고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그 SEC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인물이 초대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이 클레이튼이 트럼프를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이게 진행이 됐어요. 네네. 스쿼크 박스가 제이 클레이튼이 제이 클레이튼을 초대한 거죠. 진행을 하는 거죠. 진행자인가요, 그러니까? 아니죠. 원래 진행자는 있는데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네네네. 이제 트럼프 인터뷰에 일종의 게스트로 이제 진행을 했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저 예전에 그 대통령님 예전에 제가 이거 좀 열심히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이 클레이튼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기억한다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런데 첫 마디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갖게 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건 완전 진짜 무슨 비트코인 흔히 얘기하는 맥시멀리스트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의 굉장히 효용성을 아주 높게 평가하는 그런 이쪽 업계 사람들 같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실 가끔 재미로 뭐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그걸로 돈을 벌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랬더니 제이 클레이튼이 깜짝 놀라가지고 투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막 그거 웃으면서 이제 그건 아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무슨 새로운 형태의 통화라거나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좀 신선했습니다. 이게 어디셔널 폼 오브 커런시라고 만약에 했다면 진짜 이거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라는 걸 인정을 해버린 것 같은 발언인데.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의 발언이라면.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얘기했던 가끔 이런저런 재미있는 일을 한다는 게 그 한정판 운동화 스니커즈를 판매를 했었대요. 트럼프가 그런 거 가끔 하잖아요. 예전에 네네네네. 저 머그샷 찍혔을 때 머그샷 찍힌 티셔츠랑 뭐 기념품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선거자금. 그것도 뭐 한 400만 불 넘게 벌었었는데 이 스니커즈도 그렇게 팔았대요. 스니커즈를 팔았는데 팔면서 그 결제 수단 중에 암호화폐를 넣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뭐 다른 것도 넣었던 모양인데 정확히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아무튼 암호화폐를 넣었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형태로 결제하는 거, 새로운 형태로 통화가 되는 걸 갖다가 보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에 태도를 살펴보면은 그렇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는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그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지만은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남미에 있고 그 나라는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발표한 때가 2021년 뭐 초였는데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 얘기를 듣고서는 이거는 무슨 사기 아니냐. 그러니까 2021년이 3년 전이지 않습니까? 3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게 사기 아니냐. 이거는 달러에 대해서 도전하려는 어떤 통화 형태이기 때문에 난 이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뭐 새로운 형태라는 이런 입장을 밝힌 것도 있고 한 달쯤 전에 2월 달에 어떤 선거 유세 장소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가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나는 뭐 그거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든 어울리는 방법을 나도 좀 찾아봐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입장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서 뭐 투자자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 그 사람의 구호니까 이 아메리카를 그레이트하게 만드는 요소가 달러인데 달러의 패권에 도전을 하니까 이거는 나쁜 거다 이런 인상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런 지금도 느낌이 그 드네. 입장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스쿼크 박스에 나와서 한 얘기에서도 나는 하나의 통화만 원한다. 근데 달러만 원하고 달러에서 다른 나라들이 떠나는 거를 나는 나 그런 거 싫고 그런 거를 허용하지도 않을 거다. 하지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달러에서 다른 나라들이 달러 영향에서 벗어난다는 건 우리가 전쟁에서 지는 거랑 똑같다. 그럼 전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걸 허용할 수 없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쓰더라. 이게 약간 약간 좀 유연해졌다 할까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사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 비트코인 등등 암호화폐 정책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확실성이 컸다면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뭐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워낙에 그 인물 자체가 불확실성이 큰 인물이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큽니다만, 큽니다만 그래도 이런 입장을 보였다는 게 하나의 기록으로 남아 있을 수는 있겠죠. 공화당이 원래 그런 입장인가요? 트럼프랑 또 다른가요? 어때요? 뭐 트럼프가 이거 지금 찬성했다 반대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공화당도 마찬가지로 좀 찬성했다 반대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면이 있는데, 공화당에서 이번에 이 트럼프를 대선 후보로 지금 뭐 아직 뽑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경선 후보들 중에 굉장히 전향적인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아주 좀 되게 독특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인도계 비벡 라마스와미라는 라마스와미 후보가 있었죠. 30대 억만장자 이 바이오테크 기업 했던 기업인 출신 정치인인데, 증권거래위원회가 지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임직원들을 대부분 해고시켜버리겠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암호화폐 쪽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데다가 정부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정책도 내놨었고 뭐 이랬는데, 어쨌든 트럼프를 지지하는 걸로 선언하면서 후보를 사퇴했고, 요즘은 뭐 국토안보부 장관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긴 하더라고요. 라마스와미 외에도 론 디센티스 같은 경우에도 플로리다 주지사인데, 플로리다 주지사 있으면서도 또 이제 블록체인 정책을 지원한 그런 정책으로 또 이름을 얻었었고, 프란시스 수아레즈 마이애미 시장도 공화당 후보였는데 뭐 이 시장 수당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 암호화폐, 뭐 크립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친 크립토 후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다만 이제 공화당에서 뭐 이런 후보들이 주류냐 이건 뭐 보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지점 하나는 CBDC라고 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정책이 지금 뭐 여러 나라에서 연구 중이고, 중국은 굉장히 많이 앞서가 있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 정치인들은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비가 디지털로 계속 기록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에 침해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보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후보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저 다른 이제 주요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CBDC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던 게 공화당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는 있겠고, 개인의 자유란 이슈 때문에 좀 철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지금 우리 돈은 전자화폐로 뭐 이렇게 신용카드 쓰고 그러면은 기록에 남지만, 현찰을 쓰면 기록에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꼬리표가 없는데, CBDC는 블록체인 방식이니까 계속 꼬리표가 남는 거죠. 맞습니다. 내가 어디에 쓰고 그 돈이 어디로 가고 맞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그거 자체가 싫다. 그렇죠. 이제 미국의 이 공화당 지지층이 자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우리가 저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자 하는 거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나온 거에서 우리가 좀 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좀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바이든하고 민주당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나요? 기본적으로는 지난 4년 동안, 이제 3년 동안 집권을 했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암호화폐 세상에서는 그렇게 좋은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테라 사건도 있었고, FTX라고 이제 미국에 있던 거래소도 잘 안 되는 그런 굉장히 몰락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되게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강조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규제가 강화되는 그런 흐름도 있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민주당 정부가 다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증권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코인 기업들하고 지금 소송을 벌이는 거, 이것도 지금 바이든 정부가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 이번에 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일정을 보면은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승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제대로 적극적으로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도 받고 있고, 사실 증권당국에서는 암호화폐나 뭐 세무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거를 좀 연구하고 이거를 규제를 하려는 인력이나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이상한 건 아닌데 이걸 계속 정부니까, 집권한 정부니까 이걸 계속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탄압하려고 계속 돈 달라는 집단이구나 이렇게 이미지가 규정이 되는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규제 인력을 요청하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뭐 집권한 정당으로서의 책임을 뭐 져야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건 뭐 기본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채굴에 대해서 암호화폐 채굴을 하면은 전기가 많이 뭐 쓰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이제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추가로 세금을 내라 해서 채굴세를 지금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굴세. 네, 이건 이제 지금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건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너무 우리를 좀 옥죄려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집단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채굴세를 어떻게 매기죠? 전력을 쓴 거에 요금에다가 30%를 가중치를 줘서 일종의 누진세 같은 방식. 뭐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채굴할 때 썼는지 아닌지 일일이 체크할 수는 없을 채굴 거 아니에요. 기업에 대해서 좀 채굴 기업을 아예 네. 지정을 해서.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ETF 승인도 지연시켰다. 관리 감독 강화하고 규제 강화하는 예산도 막 늘리자고 요청했다. 채굴세도 도입하려고 했다. 소송도 막 소송도 한다. 소송도 했다. 좀 밉상이 되긴 했겠네요. 근데 뭐 정부니까 그럴 수도 있고 민주당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정부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조사 있어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혹시 미국 대선에서 누구를 더 지지하나 이런 게 따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따로 이걸 뽑아서 조사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긴 있습니다. 이게 그래요? 있는데 지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3월 중순에 조사를 했더니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대통령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 바이든이 39%였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훨씬 높네요. 높죠. 근데 박빙으로 나오는데 딴 데서. 재밌는 거는 이 똑같은 조사를 4년 전에 했을 때 2020년 대선에서 또 똑같은 인물이 붙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트럼프가 39%, 바이든이 43%였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트럼프가. 그게 이제 그때는 트럼프가 집권했던 대통령이었고 지금은 바이든이 집권한 대통령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집권한 정부에 대한 그 책임을 묻는 이런 심정이,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된 수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쭉 보면은 양쪽 다 옹호론이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보수적으로 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을 접근하고 있는데 이거는 산업 발전에는 오히려 좋은 것이다.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지키고 법과 규제를 만들면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계속 고민하는 과정이 축적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가이드라인이 확립될 것이고, 그러면 뭐 정 안 되면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뭐 정부가 소송해서 지면은 이게 바뀌기도 할 테니까 기준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는 지금 바이든이 하는 게 잘하는 거다. 반면에 트럼프처럼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지금 뭐 명확한 기준선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이든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반대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인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막 이렇게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제 막 박수를 받는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이게 참 비트코인 가격에 유리하다는 시각이에요. 트럼프가 당선되면요? 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이 불안해질 거기 때문에. 시장이 자산시장이 다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피난처로서, 자산의 피난처로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좀 인기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입품의 관세를 또 높이려고 할 거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가 네, 되면. 네. 그러면 보호주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네. 막 높아지면서 이게 또 가격 상승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좀 앞뒤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격 인상을 바라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유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약간 세상이 망하면 비트코인이 유리하다 이런 느낌인데요. 경제가 망하면 경제가 불안해지면 비트코인이 유리하다. 저는 트럼프가 된다고 경제가 망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아, 네. 그건 아니고 하여간 인플레이션 심해지면 좋아진다. 뭐 전쟁 일어나서 불안해도 불안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안전자산 희구하니까 좋아진다. 지금 이런 설명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 걸 보면은 참 다들 이제 어느 후보에서건 좀 안식을 찾으려는 그런 투자자들의 불안감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아직은 들고요. 투기 대상이라는 사실의 방증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셈이죠. 항상 비판적으로 여쭤보니까. 요거 한 가지만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잡코인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 재밌었어요. 그 트럼프 밈코인, 네, 트럼프 주제로 한 밈코인도 있다 그러셨는데 그것도 지금 다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트럼프 아까 이제 코인마켓캡이라고 이제 코인들의 뭐랄까요? 그냥 각 코인들의 상황을 정리해 놓는 포털 같은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트럼프 관련 코인이 53개, 53개나 되더라고요. 53개, 53개. 바이든 관련 코인 11개가 있습니다. 아, 이게 바이든 사실- 인기가 좀 낮네. 사실 근데 트럼프나 바이든 두 사람 본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네. 그냥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뭐 거래까지 하고 있으니까 참 재밌죠. 트럼프 코인 중에 제일 대장주격인 코인 이름은 마가입니다. 마가, 네. 그게 선거 구호죠. 그렇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따서 마가인데 지금 5.3달러고 시총이 2.47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3월 5일에 최고점을 찍었어요. 9.69달러. 이게 슈퍼 화요일 경선 하던 날인데 그날 이제 트럼프가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최고점을 기록했던 거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제오 보든이라고 조가 J-O-E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J-E-O로 이제 철자를 잘못 쓰고 바이든에서 I를 O로 바꿔서 보든이라고 하는 그런 코드이 있는데 이게 참 그냥 밈코인은 장난이니까 장난을 또 친 거죠, 이름에서. 여기도 시총이 2.43억 달러니까 트럼프 아까 마가 코인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어제 하루에 77%가 올랐더라고요, 이 코인이. 보니까 바이든이 트럼프를 지지율 면에서 앞질렀다. 득표율에서 그 여론조사에서 이게 앞질렀다 이런 언론 보도가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아마 반영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 밈코인 투자자들은 거의 게임처럼 대선을 보고 있는 그런 현상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정신 테마주가 있는데 그래도 약간의 핑계가 있잖아요. 뭐 누가 되면은 어떤 산업이 뜰 거다. 뭐 이런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이거는 지금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트럼프 밈코인에는 아무것도 없죠. 예. 아무런 아무것도 연관고리가 없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트럼프가 NFT 만들어 가지고 팔았을 때 그 말씀 안 드렸네요. 아무튼 NFT를 만들어서 판 적도 있었거든요. 스니커즈 말고. 예, 예. 그러니까 뭐 자기 사진 같은 걸로 NFT 만들면 이제 그게 이제 지갑이 생성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사실 거기 들어있던 코인들을 대부분 다 현금화를 했어요. 근데 이 트럼프 코인 만든 사람들이 그 지갑에다가 자기네 코인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 졸지에 트럼프는 자기 이름을 딴 코인을 갖게 됐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죠. 뭐 어쨌든 그렇게 보면은 트럼프랑 완전히 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또 그렇다고 트럼프가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트럼프 본인한테 이익이 되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 코인이 오른다고 해서. 자기가 나중에 그걸 현금화하면은 자기가 찾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게 이익이 되어야 하는 그 과정이 없잖아요. 뭐랄까 인과관계가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내가 어떤 그 코인에 어떤 이익을 줘서 그 코인 투자자한테 이익이 가도록 해야 그게 가격이 오르고 그게 나한테 다시 돈이 오는 맞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밈코인은 얘기하면 할수록 힘 빠지고 허탈한 얘기입니다. 그만하도록 하고.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일단 오늘 말씀하신 거 정리하시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트럼프, 바이든 둘 다 전체적으로 누가 당선되면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를 거고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명확하게 하기는 좀 어렵다. 어렵지만 바이든은 그래도 조금 더 규제안으로 이걸 편입시키고 안정화시켜 간다는 측면에서 장점으로 보일 수도 있고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고,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조금 불확실성이 큰 상태고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에 더해서 이제 그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의 이 관련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또 어마어마한 자금을 동원해서 이번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막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래요? 지난 슈퍼 화요일에만 그 미국의 제일 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하고 미국에서 이제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윙클보스 형제, 네. 그 두 집단이 1,300만 달러를 썼대요. 슈퍼 화요일에만. 슈퍼 화요일 그 하루에만. 그러면 후원금으로 낸 건가요? 그렇죠. 그거를? 슈퍼팩을 통해서 냈다는데. 슈퍼팩. 그럼 네. 비영리 기관 통해 가지고 그렇죠. 선거 캠페인하는 네. 거죠. 제3의. 그래서 이제 선거에 어쨌든 영향을 주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대의원 구성에도 영향을 주었을 거고, 의원 선거에 나온 후보들한테도 영향을 줬을 거고. 하루에 수백억 썼다. 그렇죠. 수백억 원. 그걸 보니까는 꼭 공화당인 것도 아니고 꼭 민주당인 것도 아니더라고요. 골고루. 맞습니다. 일단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영향을 끼칠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정책이 끼친 영향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하고 비트코인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김혜연 리드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